500년 원시대, 그곳에 생명의 드라마가 있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후 금단의 땅은 섭리대로 순리대로 꽃과 나무와 곤충의 것이 됐다. 여기 광릉숲에 500년을 간직한 숲의 비밀이 있다. 눈, 거세게 눈이 오는 소리. 그러나 겨울도 한때 눈발이 잦아들면 광릉숲은 딱따구리의 소리로 봄을 부른다. 봄은 나무의 순환으로 시작된다. 나무에 제일 먼저 구멍을 내는 새는 딱따구리, 애벌레를 먹기 위해서다. 갈고리 모양의 앞발톱으로 나무를 찍고 빳빳한 꼬리로 중심을 잡는다. 애벌레에 다다를 정도로 구멍을 내면 돌기가 있는 8cm의 긴 혀로 낚시를 하듯 유충을 낚아챈다. 나무의 고통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된다. 딱따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사슴벌레, 애벌레. 나무 속을 갉아먹으며 아래로 이동해 긴 터널을 만든다. 딱따구리는 애벌레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속 25km로 나무를 쫀다. 쇠약해져 말라가는 나무에 애벌레가 많고 애벌레가 많은 나무는 딱따구리도 좋아한다. 나무의 희생으로 공존이 가능하다. 딱따구리가 제 몸의 2배 되는 크기로 집을 만들었다. 이만한 구멍쯤은 보름이면 거뜬하다. 서너 개의 알을 낳고 한 달 뒤면 식욕이 왕성한 새끼들을 보살펴야 한다. 생존 경쟁의 시작은 누가 더 입을 크게 요란하게 벌리고 있는가다. 입 안의 붉은색은 모성 본능을 자극해 먹이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녀석의 차지가 된다. 국립수목원을 품고 있는 광릉숲.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이 온대림은 서울보다 약간 작은 광대한 숲이다. 약 6,000종의 식물과 4,000종의 동물이 서식하는데 정확히 4,142종의 동물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925종은 곤충이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숲속 유충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양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나뭇잎을 먹고 자란 곤충들은 두꺼비의 맛깔스러운 식사가 된다. 두꺼비는 나무가 애벌레로 덮이는 것을 막는 숲의 중재자.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두꺼비가 참나무 밑동에 자리를 잡았다. 신중하게 염탐 중인 두꺼비. 만만한 작은 먹이를 발견했다. 검정 말벌이다. 말벌까지 먹어치운 대담한 두꺼비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기회를 노린다. 그런데 쏘였다. 황천길에서 살아나온 벌은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기는 두꺼비도 마찬가지다. 생동하는 시기. 봄날의 숲은 인간에게 좋은 교육 장소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참나무에서 갈 길 바쁘던 사슴벌레가 난데없는 장애물을 만났다. 돌멩이가 딱딱할까? 너희 움직여요, 선생님? 움직여. 들어봐봐. 만지면 안 돼요? 그럼요. 만지면? 민서도 누가 자꾸 만지면 귀찮지요? 네. 큰 뿔이 매력적인 헤비급 파이터 사슴벌레. 뿔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사슴벌레의 턱이다. 사슴벌레는 거의 야간에 활동해서 숲속의 밤은 사슴벌레가 제왕이다. 하지만 사슴벌레의 활동력은 주로 나무를 탐색하는 데 쓰인다. 즐겨 먹는 식단이 나무 수액이기 때문이다. 식사를 즐기던 암수가 짝이 됐다. 수컷은 턱으로 암컷을 가둔다. 짝짓기에 성공하기 전까지 암컷을 보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광릉숲에 생명력이 폭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장대비의 기세가 여름을 몰고 왔다. 이제 숲의 신비로움이 드러나는 시기. 버섯의 향연이다.
나무의 죽음을 먹는 자. 나무는 생의 마지막을 버섯에 바친다. 거인의 사망. 그러나 흙에서 시작된 것을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버섯은 자랄 뿐이다. 버섯의 협력자는 새들이다. 새가 쪼아놓은 구멍은 버섯의 포자가 스며들기에 맞춤이다. 나무에서 일생을 보내는 곤충도 생명의 순환에 일조한다. 나무에 알을 낳고 나무에서 자라고 나무를 먹고 나무에서 배설한다. 살아있을 때의 단단함은 더 이상 없다. 제 몫을 위해 남기는 것도 없다. 인간의 간섭 없이 그저 태어나고 사라짐이 반복되는 200년이면 광릉숲은 원시림, 숲 본래의 모습이 된다. 안락하늘소의 비행. 하늘소의 혼례식은 여름에 치러진다. 2, 3년을 나무 속에서 자라며 하늘소는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암놈의 등에 업혀 순놈이 쫓아간다. 그러나 자작나무는 너무 미끄럽다. 짝짓기를 마친 하늘소가 나무에 상처를 낸다. 웬만하다 싶으면 몸을 돌려 산란관을 구멍에 맞춘다. (5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구멍을 다시 메운다. 이렇게 해도 성충이 될 확률은 희박하다. 하늘소는 흥미로운 곤충이다. 세계적으로 2만 종의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는데 생김새가 제각각이다. 하늘소나 사슴벌레같이 단단한 껍질로 무장하고 있는 곤충을 딱정벌레라 부른다. 곤충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딱정벌레다. 전체 동물 중에 30% 가까이가 딱정벌레 무리들이다. 하늘소의 주식은 수액이다. 여름이면 참나무나 뽕나무에 붙어있는 하늘소를 볼 수 있다.
배를 채운 하늘소가 매무새를 정리한다. 그리고 잠깐 쉬는가 싶더니 목적지가 생겼다. 암놈을 발견한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순놈은 인연을 꽉 붙든다. 그리고 순놈은 죽어간다. 암놈은 아직 순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핥아도 보고 밀어도 보지만 순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포기한 암놈은 서둘러 제 일을 마친다. 순놈이 목숨을 바쳐가며 원했던 것은 알, 생명. 곤충은 알을 낳으면 맡은 임무가 끝나지만 새는 정반대다. 희귀종인 삼광주의 새끼가 태어나기 직전 수컷이 자리를 뜨자 암컷이 바로 알을 품는다. (6월 14일에) 알을 품기 시작해 2주일 뒤인 (6월 27일) 새끼가 태어난다. 이제 새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가 왔다. 한 시간 사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무사히 깨어났다. 작은 둥지 하나에 넷이 늘어 6식구. 나무에 의지해 삼광조 가족이 올여름도 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는 곤충들에게 하나의 우주다. 사슴벌레의 식사 시간. 수액을 찾아 나선 사슴벌레가 개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 개미를 당할 장사는 없다. 곤충계의 거인 사슴벌레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가끔 사이좋은 밥상도 있다. 나무에 생채기를 넣고 잔치가 벌어졌다. 나비, 벌, 사슴벌레, 그리고 하늘소. 정신이 없다.
강한 턱으로 나무에 생치기를 내는 주인공은 장수말벌. 장수말벌이 처음 판 샘은 곧바로 다른 곤충들의 식탁이 된다. 참나무 수액이 풍기는 단내에 곤충들이 홀리듯 몰려든다. 하지만 말벌을 당해낼 수는 없다. 장수말벌의 눈치만 보는 청띠 신선나비. 겸연쩍다. 이어 배벌이 나타났다. 배벌은 체격이나 전투력에서 장수말벌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둘이서 한 마리는 상대할 만한지 배벌 두 놈이 겁도 없다. 배고픔은 장수말벌의 치명적인 턱도 두렵지 않게 한다. 악착같이 버틴다. 배가 부른 장수말벌이 자리를 뜨자 비로소 수액은 배벌의 차지가 된다. 그런데 검정 말벌이 나타났다. 1대1은 역시 역부족이다. 검정 말벌의 온전한 차지가 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숲속의 또 다른 강자 사슴벌레다. 검정 말벌은 사슴벌레의 유일한 약점인 두꺼운 각질 사이를 공략한다. 사슴벌레가 검정 말벌의 공격에 일단 후퇴했다. 정신을 차린 사슴벌레가 다시 수액을 찾아 나선다. 이번엔 장수말벌이다. 챔피언 결정전이다. 1차전은 사슴벌레의 KO 패다. 다시 2차전. 사슴벌레의 강력한 턱에 몸통을 찔린 장수말벌. 내장이 터져나왔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장수말벌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내 추락한다. 천하의 장수말벌이라도 사슴벌레 무쇠턱엔 재간이 없다. 곤충들에겐 먹고 사는 게 시시때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과도 같다. 한여름밤, 해가 떨어지면 매미 애벌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온다. 유지매미 애벌레가 이제 어른이 되려는 순간이다. 껍질에서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리고
날개를 펴서 말리는데 2시간이 걸린다. 아름다운 옥색의 날개 빛깔은 2~3시간 사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보름. 매미계의 아이돌, 최고의 가수 에메미. 따가운 매미의 울음소리는 짝을 찾는 간절한 세레나데다. 이 순간을 위해 매미는 길게는 7년을 땅속에서 참는다. 지구의 진짜 주인은 어쩌면 곤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 종의 수는 142만 종. 이 중 곤충이 75만 종으로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의 절반 이상이 곤충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200~300만 년 전. 곤충은 4억 년 정도 앞서 등장했다. 곤충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생명체다. 새보다 1억 5천만 년 앞서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았다. 지구의 원주민은 바로 곤충이다. 4억 년을 버텨온 곤충. 곤충은 살아남기 위한 비상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장수말벌은 꿀벌의 집 입구를 가로막고 꽃가루를 날라오는 꿀벌을 납치할 계획이다. 꿀벌들은 먼저 집단적으로 경고를 보낸다. 하지만 장수말벌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돌격대가 투입된다. 육탄으로 장수말벌을 공격한다. 폭격기와 미사일의 전투. 장수말벌이 격추됐다. 이번엔 조금 쉽게 비어있는 꿀벌의 집을 선택했다. 물고 나오는 건 꿀벌의 애벌레다. 애벌레는 장수말벌 가족의 식량이 된다. 애벌레의 순환은 계속된다. 맵시벌이 노리는 것은 곰개미. 개미들은 애벌레에게 햇빛을 쬐어주려고 집 밖으로 물고 나온다. 애벌레가 맵시벌의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번개처럼 날아가 애벌레 몸속에 산란관을 꽂는다.
맵시벌의 알은 개미 애벌레의 몸을 파먹으며 커갈 것이다. 야비한 녀석이 또 있다. 나무 표면을 더듬이로 수색한다. 나무 속에 살고 있는 다른 곤충의 애벌레를 찾는 것이다. 나무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 순간 산란관을 힘껏 꽂는다. 제 몸 길이보다 긴 산란관이 깊숙한 곳까지 애벌레를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알을 낳은 뒤 이 녀석도 유유히 사라진다. 좀 더 복잡하고 고단한 방법도 있다. 참나무 아래 아직 여물지 않은 열매들이 잔뜩 떨어져 있다. 도토리다. 마치 칼로 자른 것 같다. 범인은 참나무 가지 위에 있다. 도토리 거위벌레. 톱처럼 생긴 주둥이로 도토리 가지를 썰고 있다. 가지를 자르는 동시에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를 마치면 이번엔 가지 아래 달린 도토리 열매로 이동한다.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더니 도토리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다. 암컷이 구멍을 파는 동안 수컷은 호위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한 얌체 커플이 도토리 구멍을 가로채려 나타났다. 암컷의 기세에 침입자들이 물러가자 도토리 속에 산란을 한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다. 가지를 마저 잘라서 떨어뜨려야 한다. 아직 여물지 않아 딱딱하지 않은 도토리를 먹고 새끼는 어른이 된다. 도토리 몇 개쯤은 희생해도 될 만큼 참나무의 품은 크기만 하다. 새끼 삼광주가 알에서 깨어난 지 사흘이 지났다. 핏덩이 같던 새끼들은 벌써 까만 털이 복실복실하다.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가며 하루 100회 이상 먹이를 물어나른다. 적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려고 새끼들의 배설물은 먼 곳에 내다버린다.
둥지도 적의 눈을 피해 깊은 숲속에 마련했다. 짙은 숲풀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끊이지 않는 먹이를 제공해주는 깊은 숲. 그곳이 숲의 요정 삼광조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광명숲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제 소임을 다한 곤충들이 죽어가는 시기. 짝짓기를 한 수컷과 알을 낳은 암컷들이 짧은 한 생을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천수의 복을 누린 곤충들. 짝짓기도 하지 못한 매미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먹히고 있다. 5년, 7년을 땅속에서 견디고 겨우 보름쯤을 사는 매미라도 사마귀에게는 남의 사정일 뿐이다. 수려한 나비, 미인계도 통하지 않는다. 머리까지 잘근잘근 씹혀서 먹힌다. 때론 신랑까지 잡아먹는 잔인한 사마귀. 그러나 죽음 앞에 강자는 없다. 만물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때가 있다. 마치 해가 지고 뜨는 것 같이 생명은 가고 또 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침입은 섭리를 가로막는다. 광릉숲 발치까지 들어온 도시의 가로등. 곤충은 불빛에 매혹된다. 수많은 곤충들을 끌어들이던 참나무. 그 자리를 가로등이 대신한다. 덕분에 두꺼비만 잔치상을 받았다. 먹고 또 먹어도 먹이가 계속 생긴다. 사슴벌레도 불빛에 이끌려 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두꺼비라도 딱딱한 껍질과 턱으로 무장한 사슴벌레까지는 무리다. 적어도 가로등 밑까지는 아직 자연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다. 평화로운 휴전을 하고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사슴벌레와 두꺼비. 그러나 찻길로 한 발자국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진다. 사슴벌레가 차에 치였다. 인간의 영역으로, 그것도 차도로 들어섰으니 사슴벌레의 운명은 끝난 듯이다. 광릉숲을 침범하고 있는 인간. 밤하늘의 불빛이 곤충에게 치명적이다. 사슴벌레가 엉뚱한 길을 찾아 나섰다. 사슴벌레가 생을 마칠 곳은 숲속이지 간판 아래가 아니다.
곤충들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불빛은 곤충을 숲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곳에 가둔다. 광릉숲의 자랑,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2002년과 2006년에 한 마리씩 발견됐던 장수하늘소는 2008년 죽어있는 한 마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멸종되었거나 멸종되어가고 있거나 분명 인간은 광릉숲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세조의 능림으로 지정돼 500여 년간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인간에 의해 보존되던 숲이 이제 인간에 의해 모습이 달라져 간다. 숲은 강하다.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에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 숲의 참을성을 꼭 시험해 볼 필요는 없다. 굳이 수고하며 심고 거두지 않아도 숲은 스스로를 입히고 먹인다. 잣나무는 새들에게 잣을 주고 참나무는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나눠준다. 이 풍경이 영원하다 자신할 수 있을까? 가을이 되자 숲에 사람이 몰려든다. 2008년, 1년 중에 하루 광릉숲의 일부가 개방됐다. 축제의 한 공간에 곤충과 가까워지자는 의도도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사슴벌레, 애벌레를 신기했고 또 만지고 싶어했다. 살살만이 세게 눌러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갔어. 그렇게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하늘소는 불쑥 나타난 이 낯선 존재들을 어떻게 느낄까? 조용했던 광릉숲의 밤이 가장 화려했던 하루였다. 그해 단 한 번 인간의 소란 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겨울이 왔다. 인간의 눈에 숲의 겨울은 마치 정지 화면인 듯하지만 생명은 겨울에도 쉬지 않는다. 영하 20도의 밤, 곤충들은 오늘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한다. 겸손히 시선을 낮추면 그곳에 생명의 드라마가 있다.
순결한 눈이 내린다. 인간의 욕심까지 다 덮어줄 것 같은 순백의 눈이 내린다. 미안함까지 다 가려줄 것 같은 숲의 눈. 나무는 이 한겨울에까지 딱따구리에게 속살을 드러내준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애벌레들로 새들이 겨울을 날 수 있게 한다. 이곳 모든 땅 아래와 땅 위의 전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것이 숲이 간직해온 비밀이자 광릉숲의 500년 위대한 여정이다.